65세가 된 정숙 씨는 1년에 2번 돼지띠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모임 이름은 복돼지 모임입니다. 친구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도 어김없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있잖아.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해서 매달 30만 원씩 받게 됐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똑같이 장을 봐도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기초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좀 낫더라고.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번에 신청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확실히 도움은 돼. 받으면 좋지.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소엔 동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와 혼자 밥을 해 먹고 매일 아침이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정숙 씨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 아는 분에게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일을 해보지 않겠냐며 소개를 받았는데요. 집에서 혼자 멀뚱히 있기도 적적하지 않냐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용돈도 벌면 좋다는 말에 혹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액이라도 용돈을 벌고 있었기에 자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소일거리를 시작해서 기초연금까지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됐는데요. 소일거리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직원이 친절히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어르신께서 하고 계신 일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런 공공일자리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직원은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시면 되고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서류 준비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했고 몇 주 후 드디어 우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정숙 씨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숙 씨처럼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다는 기초연금에 대해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잘될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정숙 씨의 사례처럼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죠. 소득 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런 연금이 없는 분들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에도 이 금액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5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인상되는데요. 65세인 김정희 씨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 어르신입니다. 김정희 씨는 2024년 초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215만 원으로 산정되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탈락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정희 씨는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초과해서 아쉽게 탈락했던 정희 씨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정희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2025년부터 선정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니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던 것을 후회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었고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탈락해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다시 신청해야겠네요. 작년에 2만 원 차이로 떨어지니까 너무 속상했거든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니 너무 기쁘네요. 2024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2025년에는 수급 기준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탈락했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죠. 2024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2024년에는 탈락했어도 2025년에는 새롭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다시 적용되는 기준을 체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엄마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는데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 기초연금 신청했어? 그러자 정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국민연금 100만 원이나 받는데 기초연금이 나오겠어? 그런 건 소득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던 동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 언니도 국민연금 80만 원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받는다니까. 다는 아니어도 일부는 나오더라고. 주민센터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 괜히 혼자 포기하지 말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던 정숙 씨는 결국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한 정숙 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기초연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친절히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죠. 우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정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공무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1,000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어르신의 경우 100만 원을 받으시니 기준을 49만 9천 원 초과한 거예요. 이 초과 금액의 50%를 감액하는 방식이어서 기초연금 34만 4천 원에서 약 17만 2천 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네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감액되긴 하지만 약 17만 2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어머, 몰랐네요. 그동안 괜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만 해서 진작에 알아볼 걸 그랬네요.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50만 1,000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액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신기해하세요. 정숙 씨는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변에도 알려줘야겠네요. 정숙 씨의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1,000원 이하라면 전액 지급되고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숙 씨도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포기하고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 17만 2천 원의 기초연금을 매달 받게 되었죠.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청주에 사는 72세 박영수 씨와 70세 김순희 씨 부부는 오늘도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주민센터 가야죠? 기초연금 상담 받기로 했잖아요. 영수 씨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린 둘 다 국민연금 받잖아. 괜히 시간 낭비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들었어. 순희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래요. 동네 친구가 말해주더라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바뀐 기준도 있다고 하니까 가서 상담 받아보자고요. 영수 씨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헛걸음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순희 씨의 말이 계속 신경 쓰이던 영수 씨는 결국 순희 씨의 손에 이끌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한 영수 씨와 순희 씨는 담당 직원과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고 저는 4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엔 감액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영수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감액이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개인당 34만 4천 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최대 27만 5천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소득을 입력하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고 계시죠? 여기서 50만 1천 원을 초과한 금액인 9만 9천 원이 감액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의 50%인 4만 9,500원이 기초연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27만 5천 원에서 4만 9,500원을 뺀 22만 5,500원을 받게 됩니다. 순희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의 경우는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받고 계시니 50만 1천 원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 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수급하실 경우라서 20% 감액된 27만 5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수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직원이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22만 5,500원, 김순희 어르신은 27만 5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두 분의 기초연금을 합하면 50만 1천 원이 됩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뭔가 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순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50만 원이 어디예요?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래. 괜히 안 받으면 손해잖아. 매달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인데 그걸 놓칠 뻔했네.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탈락했다고 해도 올해 기준이 변경되었으니까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도 매년 달라집니다. 신청하셔서 손해보실 건 없으니까요. 부부는 상담을 마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제도는 꼭 챙겨보자고. 나이 들어서 놓치면 우리만 손해잖아. 그럼요. 이번에 연말 모임에서 친구들 만나면 다 알려줘야겠어요. 기초연금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영수 씨와 순희 씨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초연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영수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 둘이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20%나 깎인다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따로 살면 그대로 받고 같이 산다고 20%나 덜 받는다니 너무하네요. 영수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원참,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즘 저출산 하면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사니까 불이익을 준다고.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왜 부부는 20%나 깎아야 하냐고 하소연하십니다. 지금부터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부부 각자의 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영수 씨와 순희 씨 부부가 각각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20% 감액된 약 26만 7천 원씩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총 기초연금은 약 53만 6,800원으로 만약 두 사람이 각각 1인 가구로 따로 살았다면 받을 수 있는 66만 9,620원보다 13만 3천 원이 적은 셈입니다. 즉 부부로 함께 살면 연간 약 16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부는 20%나 깎이는 걸까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부부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식은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는 깎이고 모자 가구나 부녀 가구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0세 어머니와 66세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아도 둘 다 33만 4,81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각자 26만 7천 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2인 가구인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43%가 부부가구로 어르신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혼은 장려하면서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연평균 3조 원에 이르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조 2천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독 수급자와 부부 수급자의 수령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알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숙 씨처럼 소일거리를 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정희 씨처럼 한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영수 씨와 순희 씨처럼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오늘 확실히 아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뀌는 기준을 놓치지 말고 매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고 소득 인정액 기준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탈락했어도 2025년에는 다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변화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모르면 손해, 알고 챙기면 이득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소일거리로 돈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바뀌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전화 한 통 걸어보기. 둘째,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셋째, 2025년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신청하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전화로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잘될 라디오의 채널 멤버십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될 라디오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후의 행복,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편안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잘될 라디오와 함께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